나래농장의 내 몸에 착한 홍삼,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이 젊은 농업인이시죠, 임재영 우리 구독자님께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홍삼을 숙성시키는 방법을 직접 연구해 가지고 특허 기술로 등록까지 해놓으셨다고 해요. 온라인 판매만을 고집한 이유는요, 마진을 없애고자 한 거라고 하십니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할 정도고요. 재구매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삼 액으로 만든 60호들이 한 달분이 69,000원 정도 하고요. 하루에 2번입니다. 아침하고 저녁에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계산해 보면요, 한 포당 1,150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음료수보다도 저렴합니다. 품목은 홍삼 스틱, 홍삼정, 어린이 홍삼, 청소년 홍삼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두 첨가물이 없고 원액입니다. 원액.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이지만 품질은 최고이고, 불만족 시에는 전액 조건 없이 환불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 있게 내놓은 제품이라고 하십니다. 나래농장 홍삼으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하고 네. 진행합니다. 홍 박사 이제 연휴 기간에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요? 왔어요. 네. 며칠 동안? 아 근데 그 일이 좀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바로 못 가고 주말은 일했어요. 주말은 주말 일했어도 뭐 월화수 쉬었으니까. 네, 맞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직 갈비뼈 부러진 데가 아직 시원치 않으셔가지고. 엄마는 괜찮으신지? 엄마는 좀 괜찮으신데 여기 고관절 수술 다 하셔가지고 걸음이 좀 안 좋으시죠. 야, 그럼 좀 한 분 교대로 하네, 교대로. 그러니까요. 두 분이 엄마가 아프면 아빠가 이제 기다렸다가 또 이제 나이 들면 이 부러지는 거, 골절, 네. 이런 게 가장 힘들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걷다가 골다공증 같은 거 심해서 걷다가 골절이 오거든요. 골절 오면 또 이제 못 움직이시고 누우면은 욕창 생기고. 맞아요. 근육 다 빠지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넘어지는 거 특히 겨울에 많이 주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실제로 그 연세가 좀 꽤 있으셨을 때긴 한데 화장실에 넘어지셔갖고 여기 응치뼈가 깨져갖고 그 길로 누워서. 그러니까 대퇴골절 이것 때문에 거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이 부장님네 부부하고 우리 부부 같이 사실은 국내 여행이. 국내 여행이죠. 부산에서 하루 자고 대마도 하루 건너갔다가 하루만 배 타고 오셨어요? 가잖아요. 배 타고 하루 자고 와서 또 창원 가서 하루 자고 그다음 전주 올라와서 막걸리 먹고 그다음 날 이렇게 올라왔는데. 좋으셨겠다. 대마도는 뭐 일본 땅이지만 나는 일본 땅이라는 개념으로 안 갔다 왔어요. 맞아요. 원래 우리 땅이잖아요. 그 엄밀히 얘기하면. 그 아까운 땅이죠, 우리 땅.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한 번 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네. 배를 타야만 가요. 거기 비행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갈 때 올 때 보니까 갈 때는 날이 좋아서 괜찮은데 올 때는 날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배 안이 거의 무슨 전쟁터 같아. 멀미. 배 멀미들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막 여기서 웩 저기서 웩. 와, 나 그거 보면서 다행히 저런 이제 배 멀미 같은 건 안 하니까 이제 그 지켜보면서 구조 활동 열심히 했어요. 등 두들겨주고 등을 물 챙겨. 뭐 그냥 하여튼 엎어지면 잡아 끌어다 당기고 뭐 이러면서 구조 활동하고 왔습니다. 구조 활동. 대마도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직선 거리로 49.5km예요.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엎드리면 코 닿을 곳인데. 네. 또 대마도에서 일본 본토까지는 200km가 넘어요. 한참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영토라고 이게. 그렇죠. 원래는 사실은 보면은 김해가야가 있을 때. 가야. 가야에 있을 때는 우리 땅이었거든요. 사실 거기가. 그렇죠. 옛날에. 옛날에. 근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깝게. 그 참 무지하게 아깝더라고. 그 대마도를 차지하면 그 대마도 땅으로부터
30헬인가요? 그 해리를 해리가 계산해서 우리 영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앞바다까지가 우리 건데 그렇죠. 그게 열받더라고. 그. 맞아요. 근데 역사는 흐르고 돌고 또 다시 돌아서 언젠가는 또 영토도 재편되는 세상이 있죠? 올 거고요. 그러면 넓게는 대마도부터 저 위쪽으로는 만주 땅 우리 거니까 원래는 맞아요. 그쪽까지 싹 차지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세상이 내 살아생전에 올 수 있을까요? 예, 뭐 역사 얘기하면 또 역사처럼 또 이 논란도 많고 이론도 많은 게 없어서 조심스러워요. 정치, 맞아요. 종교, 역사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지요. 또 앞에 서설이 길었다고 또 혼나기 전에 갑시다. 갈까요? 예. 네, 오늘은 우리 홍 박사님이 준비해 온 거 요 사건은 좀 알죠. 와, 그렇죠. 요거 한 번 정도는 꼭 분석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한 꼭지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꼭 우리 홍 박사님이 분석해야 될 이유가 있는 예. 사건이에요. 맞아요. 이 사건은 이제 좀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이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난리였죠. 많이 됐던 사건이죠. 2013년도였어요. 이제 5월 9일. 그러니까 날 딱 봄이죠. 오후 6시 반쯤에요. 경찰에 실종 신고 한 통이 접수가 돼요. 항상 실종 신고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렇죠. 예. 이제 신고자는 50대 남성이었는데요.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 예. 불길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내가 수도 검침하는 일을 하는데 수도 검침. 네, 수도 검침원인데 오늘 나랑 같이 나누어 가지고 같이 그 검침을 다니고 있었다. 남편도 수도 검침원이에요? 아니에요. 남편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남편분이 이날 도와주신 거예요. 아내를 도와준 거구나. 담당 구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고 힘드니까 이제 아이고야. 도와주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각자 나눠가지고 내가 여기 할게. 당신은 저기 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5시부터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아이고. 이게 근데 연락을 안 받을 리가 없는데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그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성. 예. 의성. 경북 의성인가요? 예, 경북 의성 수도 검침원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건이죠. 맞아요. 이거 참 마음이 아프죠. 아픈 사건이었어요, 정말. 이 실종된 여성은 52세의 이제 김 씨. 사실은 공개 수사가 됐죠, 돼서 이거? 이름이 다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또 이제 가족분들 보시고 이러면 좀 마음 아프시고 그럴까봐 그냥 김 씨라고 할게요. 실종 여성은 이제 52살 되신 김 씨인데 김 씨 이분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의성군 의성읍에 거주를 하셨는데 이 남편분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마누라 그거 도와주고 같이 댕기죠. 이제 2살 터울의 남편분은 사실은 공무원이셨는데 네, 공무원 생활이 어려우니까. 예, 이제 자녀가 3명이었다고 해요. 아이고야. 딸 둘에 아들 하나였는데 이제 굉장히 가정이 단란한 그런 가정의 주부였고 근데 보니까 이제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줄줄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고만고만해서 계속 가요. 예. 하나 가르치면 또 가고 하나 또 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학비가 많이 그래. 드니까 이제 공무원 생활해가지고 학비 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일을 시작한 게 바로 수도 검침원 일이셨는데 그래서 2006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공부도 다 잘해요. 예, 이제 큰 딸이 대학원 이게 이제 학교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굴지의 그 어떤 공대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될까요? 카이스트 다니는 대학원생. 아이고. 또 막내 아들은 포항공대. 다 수제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뒷바라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돈 벌러 들었겠어요. 나왔구나. 그래서 2006년부터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데 아시다시피 수도 검침 일이 굉장히 힘들죠. 한 달에 평균 1,200가구를 방문을 한대요, 교수님. 월? 네, 월. 그러니까 이제 휴일 빼놓으면 하루에 거의 한 40-50가구?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겠지. 예, 방문을 하는데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이런 도심 지역은 집이 다 붙어 있으니까 옆에 붙어 있으니까 바로 50가구는 금방이야. 예. 아파트 하나만 가도 50가구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방이잖아요. 아, 농촌 지역이에요. 뚝뚝 떨어져 있지. 집이 막 띄엄띄엄 떨어져 그렇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네. 예. 그래서 이 남편분이 평소에도 원래 이 아내분을 잘 도와주려고 가끔씩 휴가를 내고
네, 이렇게 이제 같이 검침을 다니셨다고 해요. 참 자상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씨는 남편은 자상하고 자식들은 공부 잘해 훌륭하고 이러니까 일이 힘든 줄도 모르셨겠다. 모르고 하셨죠. 맞아요. 이제 실종 당일인 5월 9일에도요. 남편분이 이제 휴가를 내 가지고 담당 구역 나눠서 이렇게 각자 이제 일을 도와줬는데 여기 또 사정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날이 5월 10일이잖아요. 네. 이때 비가 온다 그랬대요. 미리 했구나. 그러니까 미리 이제 나눠 가지고 하신 거예요. 책임감도 참. 좋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 힘들까봐 남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시부터 아내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미치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날 때쯤이니까 6시 되면 원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시쯤 남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잘 하고 있냐, 이제 마무리 슬슬 다 돼가네, 하자, 그 다 돼가네, 소리네. 우리 조금만 힘내자 이렇게 하려고 전화를 하신 건데 안 받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일이 바빠가지고 뭐 하고 있어서 못 봤나? 이제 이렇게 하고 한 6시까지는 기다리셨대요. 아이고. 그럼 6시가 되면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콜백이 그렇지. 와야죠. 근데 콜백도 안 오고 받지도 않고 심지어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다 해가지고 6시 반에 이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신 거고요. 이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힘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항상 늘 굉장히 상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아우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항상 좋은 사람들이 이런 일 당하더라.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또 특히 남편분은 죄책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내가 같이 있었으면 그렇지.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죄책감, 자책 뭐 이런 게 굉장히 컸다고 하시는데 이제 5월 9일에 이제 실종 신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딱 들어보면은 지금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일하시던 분이 어디 뭐 가출을 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바로 탐문을 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이 김 씨가 일했던 장소 있잖아요. 그렇지. 그 검침 같은 예, 마지막 동선을 따져봐야 되겠지. 그렇죠. 거기가 안평 1이래요. 안평 1이. 예. 이제 원래 이분이 이제 그 봉양면 안평 1, 2, 1이 그다음에 화전 3리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짜놓은 거죠. 근데 안평 1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된 거예요. 요 인근에 거주하시던 아주머니가 있었구나. 내가 봤는데 우리 집 와서 검침하고 봤으니까. 봤는데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어디서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안평 1리를 집중 탐문을 해요. 그리고 CCTV 있으니까 시골이라도 분석하고 이게 혹시 이제 범죄랑 연관이 된 건가 이런 거 조사를 했는데 단서가 별로 없어요. 단서가. 그 이때 사실은 경찰이 50명이나 동원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2번, 3번씩 탐문 조사를 하고. 그러겠지. 그죠. 실종 현장의 인근 도로, 야산 이런 데도 다 탐색을 했거든요. 근데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그렇게 이제 진척이 없이 이제 4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공개 수배로 공개 수배 아니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종 전단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죠. 실종 전단이네 이게. 네, 맞아요. 실종 전단이 이제 요 당시에 배포됐던 의성경찰서에서 배포됐던 거고. 나 피가 말랐을 거야. 아유 참. 그래서 이제 이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이제 목격했거나 혹시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 주민들 적극 신고해달라. 그래서 중요한 단서 제공하는 신고자는 비밀 보장하겠다, 포상금도 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고 적극 유도하고 이때 상설 중대, 지자체, 자율방범대 다 동원했네. 수색견 4마리 다 동원해가지고 이 마지막 목격지를 중심으로 막 수색을 실시를 해요. 요 당시에 이제 이 김 씨는 키가 한 161, 몸무게 50kg대 초반, 이제 파마 머리에 실종 당시에는 이제 분홍색 운동화, 그다음에 밤색 등산 바지, 요런 차림이었대요. 비교적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근데도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자 이러면 이제 불안하죠. 불안하지 이거. 불안하죠. 그러던 중이었어요.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한 5일 정도 지났어요. 아이고. 벌써 아이고 소리 나오시죠. 5월 18일이었어요. 그럼 9일 지났네. 예, 이제 없어진 지 9일째 되는 날 안평 1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고를 해요. 아, 어떤 신고인지는 다들 감이 잡히죠. 예상이 되실 텐데 이분이 이제 신고자가 밭에 나가는 길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평소에 맨날 다니던 길이잖아요. 근데 요 야산 기슭에 한 3분 응선 정도 된다 그래요. 평소에 저런 게 없었는데 뭔데 저 불룩한 게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볼록 튀어나와 있구나 예, 지형에. 예. 좀 뭐야? 이렇게 하고 이제 다가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나뭇잎이 막 덮여져 있어요. 참나무 잎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낙엽 같은 거요. 그래갖고 이 뭐야? 이러고 이제 제쳐본 거죠. 아이고. 에휴, 참 그랬더니 알몸 상태의 여성 시신이 있었고 바로 신고했죠. 아이고. 예, 그분이죠? 그분이죠. 예, 실종 9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건데 사실 이때 공개 수사 전환해도 가족분들은 얼마나 그럼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다 물거품이 됐죠. 하늘이 무너졌을 거야 아마. 참 이게 공개 수사 막 전환되고 그 남편분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나타나야 될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성격이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성실하고 온순하고 그런 사람인데 무책임하게 어디 간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분명히 사진 가출은 아니라는 거지. 네, 이제 그러면서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어필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참고로 그 시신 발견지가요. 마지막 목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검침한 집. 예. 거기에서부터 불과 1km도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900m.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경찰이 막 대대적으로 근데 왜 못 찾았지? 그래서 질타를 좀 받기도 했어요. 수색견까지 동원했대. 했는데 그러면 고장소 쪽으로 안 간 갔다는 거죠. 얘기야. 안 간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9일 만에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분을 살해를 했냔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 사건이죠. 교수님 말씀대로. 살인 사건이지. 사망한 채로 야산에 알몸이라며 알몸으로 알몸. 그러면 살인 사건이지. 살인 사건이죠. 요 당시 5월이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기온이 조금 높은 편이었대요. 그렇죠. 한 20도 안팎.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부패가 좀 심했겠다. 9일 동안 부패가 조금 심해서 이게 이렇게 좀 검신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그게 이제 단서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현장에서 뭐 유류품 같은 게 또 전혀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신 발견 현장 인근으로 이제 유류품 수색 작업을 하고 당연히 하죠. 목격자 확보하려고 이제 마을 주민 대상으로 이제 탐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수 부검의뢰. 네, 국가수에 부검의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거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부검에서요. 딱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이 숨진 김 씨의 몸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도출이 돼요. 성폭행이네. 정액이 도출이 돼요. 검출이 돼요. 성폭행이야. 네. 알몸일 때부터 좀 느낌이 이상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전자랑 일치하는 남성을 찾았어요. 언제? 이거 뭐 금방 나오죠. 예, 5월 24일에요. 이제 요 남성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김 씨가 실종된 지역의 그 봉양면 안평 1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었어요. 이때가 2013년이니까 2010년부터 DNA법이 나왔으니까 예. 아마 최종적으로 없어진 동네에 있는 남성들 DNA 유전자는 다 뽑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도출된 그 DNA하고 대조 작업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예. 이제 아마 그럼 바로 나오지 뭐 이거 그 동네 사는 놈이라면 바로 나오지. 맞아요. 누구예요 도대체 이 안평 2리 맞네? 예, 33살 손가라고 해요. 손가. 예. 33살 먹은 놈. 예. 뭐 이거는 너무 이건 빼박이지 빼박. 빼박이잖아요. 그놈이 여성의 몸에서 그놈의 정액이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빼박이죠. 여기 동네에 사는 놈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검거는 금방 됐어요. 그런데 금방 됐어. 이 사건이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이놈이 저지른 짓이 너무나 엽기적이었고 그렇죠. 왜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했을까?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좀 중요했던 건데 그러면 이 송가 이놈은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잡혔잖아요. 5월 24일에. 바로 잡았겠지. 예. 그랬더니 진술 거부해요. 진술 거부해요? 진짜 쌍놈 새끼죠. 예.
그래서 이제 거주지 수색했죠. 당연하지. 그 새끼 송간호. 그 옷가지니 뭐 사거리 압수수색해야지. 예. 그랬는데 이 김 씨의 옷가지나 유류품이 그 집에서 발견이 안 돼요. 이 새끼 딴 데다 치운 거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살았거든요. 이 양평일이에. 예. 유류품이 발견이 안 돼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계속 버티다가 범행 일부를 자백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빼박인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일부를 자백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검침하러 들어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요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치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지가 무슨 짓을 했으니까 신고하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제가요 목을 조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지하려다가. 참 이런 놈. 참 기가 막히죠. 이제 이따가 보자고요. 이 진술도. 그런 다음에 이제 새벽이 됐죠. 그러니까 5월 10일이 됐죠. 그 다음 날 새벽에 제 차를 이용해 가지고 야산으로 옮겨서 시신을 유기했어요. 그 장소. 예, 예, 그 야산. 유기한 이후에는 집에서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이제 이 이렇게. 새끼 차가 있어요? 예, 차가 있어요. 그 작은 경차인데 그 자기 차에 뒷좌석에다가 이거 나중에 이제 지가 실토한 건데 뒷좌석에다가 이제 사체를 싣고 집 인근이니까 이제 900m니까 집 인근이죠. 거기 그 산이요, 교수님. 그 이놈 문중 야산이래요. 문중산이래. 대체로 그래요. 예, 예. 지리감 있는 데로 간다고. 문중산이어가지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끌어내려갔고 이 문중 납골당 입구가 이렇게 길이 있나 봐요. 거기에 오른쪽 나무 밑에 눕혀놓고 주변에 있던 나뭇잎으로 덮었다. 딱 맞네 아까 그거. 네, 이거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새끼는 뭐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죽이려고 생각이 없었는데 예, 그 그냥 갑자기 하게 됐다. 우발살인이라는 거죠. 우발살인. 어. 근데 이것도 교수님이 딱 들으면 뭔 짓을 했으니까 신고를 하려고 그럼 했거나 당연하지. 왜 신고를 하려고 그러겠어? 그 경찰도 이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뭔 짓을 안 했다고 하면 이유도 없이 이분이 그래. 갑자기 뭐 전화를 왜 밀고 경찰에 신고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가 지명수배자다 이러면 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네 하고 신고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검침하러 오신 분 아니야. 뭐 이제 아무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예. 말도 안 되지. 경찰이 이거 콧방도 바뀌었겠지. 예. 그래서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다른 동기가 있다. 당연하죠. 예. 이 범행 동기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리고 유류품 이런 것도 지금 안 나왔으니까 이걸 막 집중 추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말을 안 해요. 진술 거부해요. 환장하겠다. 참. 근데 여기에 더 환장할 게 있어요, 교수님. 이놈이 좀 자폐 증상이 있어요. 아 증상이 혼자 살면서. 그래갖고 체포되고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도 그런 경우들 좀 보셨죠. 이게 너무 얘가 막 불안해하고 막 어쩔 그쵸? 줄을 모르면 조사 못 하잖아요. 그때는 조사 안 해요.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좀 그 새끼를 좀 다독거린 다음에 그렇죠. 그 사람 옆에 앉혀놓고 2패하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렇죠. 조사를. 그래도 증거 능력도 있어요. 있고, 예, 예. 그 이놈이 아니나 딱 그런 다를까 케이스구만. 막 극도로 막 불안 증상을 호소를 했대요. 그러면서 말 못하겠다, 모른다, 막 이제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이 있어요. 좀 안정을 취하게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 조사를 해서 이후에 이제 구속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류품 처리 실토했어요. 아, 요건 나와야 돼. 예, 이제 옷이랑 입은 모자, 장갑, 마스크, 왜냐면 검침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네 이 시골집이잖아요. 그 드럼통 막 거기다가 시래기 버려갖고 그냥 불 태우는 거, 태우는데. 예, 예, 거기에 넣고 태웠대요. 자, 이 새끼 이거. 자, 그리고 휴대폰, 그 다음에 뿔테 안경 이런 건 딱딱하잖아요. 안 타자. 이거 불에 안 타는 거는 막 부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이야, 버려요. 이 새끼 쥐농범이네. 이 치밀하죠. 이거 완전 쥐농범인데? 예, 불 타는 거는 불 태워버리고 불 안 타는 거는 막 부셔갖고 음식물 쓰레기에다 쓰레기에다가 섞어서. 섞어가지고. 이 예, 예. 새끼 아주 이거 쥐농범인데? 그죠? 요거 보면 굉장히 지능범이에요, 그죠? 자, 요렇게 경찰에 진술을 해요. 그리고 5월 29일에 이제 현장 검증하거든요. 예, 요 당시에도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이 동료 검침원 분들이
그러니까 의성군 상수도 검침 대행소 검침원 분들이죠. 이분들이 동료분들이 참석해가지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그 송가 그놈한테 너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내 동료 살려내라. 막 오열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 이 돌아가신 분이 자식들 교육비 그리고 다 알고 있잖아 그런 내용을. 보태려고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인 줄 아냐. 근데 이런 게 말이 되냐. 그렇지. 막 울음 터뜨리시고 막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행 과정이 조금 지체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이제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그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밀한 사적 공간에 가게 되면 범죄의 대상으로 노출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규탄하는 규탄 대회 집회 열겠다. 이날 이제 이렇게 선포하시기도 했고. 요건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 관련돼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있죠. 계속 성범죄 사건, 여성 그 가스검침원, 또 여성 소독하시는 분들. 예, 맞아요. 이분들 대상으로 그 성범죄 했던 사건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있어요. 가끔. 띄엄띄엄 계속 지속되고 있단 근데 말이에요.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 지금도. 그러니까요. 2인 1개조로 댕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인건비 비용 때문에. 아끼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또 이 사건 막 찾아보다 보니까 또 은근히 요즘은 이제 남성 검침원들도 있잖아요. 그 또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가가지고 또 혼자 있는 여성들 혼자 있을 때 또 성폭행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참. 2인 1개조 원칙으로 하는 거를 누를로 정했습니다. 저 이거 엄청 주장했었거든요, 제가. 결국은 이게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남녀로 엮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2인 1개조로. 2인 1개조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현장 검증까지 하고. 참 이거.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동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가 뭐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뻔한 거지만. 근데 이제 송가를 체포를 하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참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그렇죠. 오늘 이 얘기 하시고 싶은 거죠. 속속이 드러나는데 이제 경찰에서 5번 조사를 했어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5회까지 받았구나. 이 새끼 말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집에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수도 검침한다고 왔다. 근데 내가 그 아줌마랑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우리 집 수도 계량기 뚜껑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화장실 안에 그 보일러가 있는데 거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거는 이분한테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 좀 확인 좀 해주셔라. 이렇게 지가 얘기했대요. 이건 유도하는 거네 지금 안쪽으로. 그렇죠? 화장실 집 안쪽으로. 집 안쪽으로. 그런데 그때 그 아줌마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으로 누구랑 통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그때 또 마침 핸드폰 벨이 울려요.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했구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렇죠? 그래서 목을 조르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해요. 너 어디에서 그러면 그렇게 목을 졸랐냐라고 했더니 수도 계량기 앞 마당에서 그랬어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경찰에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여기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마당 앞에서 사람들 개방된 데서 막 목 졸라? 그러니까요. 마당에서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소리 지르면 어떡하라고 바로 이웃집인데. 그러니까요. 뭐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래갖고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니 왜냐면 근데 경찰에서는 말 안 하고 막 얘가 막 불안증을 막 호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그 정도까지만 받아서 일단 검찰 넘긴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요때는 이제 검찰에 넘어가도 조사를 할 때니까 가지고 검찰에서 그걸 집중 추궁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너 마당에서 사람들 다 막 보는데 어떻게 마당에서 그래? 너 이거 뻥이지? 똑바로 얘기해보면서 막 집중 추궁을 했더니 이제 안 했던 얘기들을 실토를 하는 거예요. 검찰 1회 조사에서요. 이렇게 진술을 해요. 늦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사실은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해보려는 욕정이 있었어요. 그렇지. 성범죄 목적이지.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나길래 그 아줌마가 갈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못 가게 하려고 아까 그 수도 계량기 뚜껑 뭐 교체해달라, 욕실에 누수 있는지 봐달라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수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욕실 안에서 욕실 밖으로 밖에 있던 그 아줌마를 확 잡아당겼어요. 끌어당겼구나. 욕실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야.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욕실 안으로 꽉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반항을 해요. 그래갖고 제가 손으로 목을 졸랐어요. 조금 그래도 이건 이해가 가네. 이제 조금. 자 그러면 교수님 범행을 한 거잖아. 이건 범행을 한 건데 근데 이 진술에서는 지금 성적인 행위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 아직. 근데 시신에서는 종액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사정이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 이제 송가가 이제 어쨌든 그 사망을 하셨어요. 이 김 씨가 사망을. 목을 졸라서 하여튼 끌어당겨 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입 막으면서 졸라서 죽였어. 예. 그러면 그렇죠. 성범죄가 먼저가 아니네 이게 네, 지금. 아닌 거예요. 예. 쳐죽일 놈의 새끼 이거. 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성범죄가 나중 사후였다는 거고요. 이제 범행 직후에 죽었어 어떻게? 시신을 작은 방으로 옮겨요. 이 새끼가? 예, 작은 방으로 옮겨가지고 한동안 그냥 가만히 놔둬요. 참나. 그 방에. 또라이 새끼고. 예, 근데 더 또라이 짓이 있어요. 교수님 여기서부터는 진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할 그런 행동인데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정쯤 됐죠. 밤 12시 한 10분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방에서 이놈이 시신 그 작은 방에 있는 그 방에서 야동을 봐요. 혼자. 시신 뒤에 놔두고 그냥 지 혼자. 완전 올또라이네 이거. 이거 완전 맛이 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유류품 옷, 뭐 휴대폰, 다 벗겨가지고 검침, 뭐 이런 거 소각할거나 이제 지가 태워버리거나 이제 먼 곳에다 갖다 버리려고 옷 벗겼구나.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가 이제 어떤 성적인 충동을 느낀 거죠. 음란 동영상 보고 예. 증거인멸하려고 여성 옷 벗기다가 예. 여성의 알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 예. 죽은 사람한테서. 예. 아 이거 완전 이거 죽일 놈의 새끼고. 이건 완전 마탱이가 같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하고 같이 살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 혼자 그런 어떤 자유행위를 했대요. 자유행위를 했는데 왜 진례에서 정액이 발견돼? 그거는 이제 거기다가 예, 묻힌 거예요. 넣은 거예요. 사후에 그냥 지가 혼자 자유행위를 하고 예. 손에 묻은 예. 정액을 여성의 진례에다가 넣었다고? 예. 이거 완전 거기다가 사정한 게 아니라 아니고. 이거 완전 또 와우 구역질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너무 변태적인 사체 오욕 행위죠. 이거 정말 이거 완전 이건 정말 이건 진짜 돌로 쳐죽여야 이건 진짜 쳐죽여도 마땅하지가 않은 짓거리인 거예요. 이거 지금 와 씨. 이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고. 참 이런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건 사람 아니야 이거 이런.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나 정말. 그러면 이 새끼는 이제 죄명이 바뀌겠네. 그렇죠. 이게 단순 살인이 아니고 이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간등 살인. 그렇지 강간등 살인으로 해야지. 네, 성폭력 강간등 등록. 살인에다가 시체 갖다 버렸으니까 유기. 그다음에 시체 그 나쁜 짓 음부에다가 했으니까. 갖다 했으니까 시체 오욕죄까지. 예. 이 쳐죽일 놈의 새끼 이거. 이거 아주 나쁜 놈이어서 이제 이렇게 검찰이 3개의 제목으로 기소를 했어요. 참. 내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도 성질이 또 나네. 그렇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송가 이놈이 뭐라고 주장을 또 하느냐. 참, 뭐 물론 이건 변호사를 꼈으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이때부터는 또 같은데. 변호사가 붙으면 이제 진술이 바뀌기 시작해. 네. 그거는 각오하고 있어야 돼.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강간살인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송가가 피해자를 강간을 안 했지 않냐. 내가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안 했지 않냐. 실제로는 안 했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강간을 안 했으면 물론이고 강간을 시도하지조차 않았지 않냐. 강간의 고의성도 없었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변호사는 물고 늘어질 게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얼마나 뻔뻔한 소리를 하냐면 이 아까 얘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수도 계량기 뚜껑 파손됐으니까 그거 교체해달라. 그다음에 욕실 안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 보일러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지 점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놈이 송가가 머리도 산발에 막 감지도 않고 막 덕지덕지하게 이 수염도 막 면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나 혼자 지내니까 나는 집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이 아줌마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누구랑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그런 액션을 취했다. 그래갖고 저 아줌마가 나를 수상한 사람이라고 여겨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착각한 거다. 그래갖고 내가 이거 그러지 말라 막으려고 순간적으로 아줌마 팔을 잡아당겼는데 아줌마가 욕실 안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넘어지게 되니까 이 아줌마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고함을 치고 그러길래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조르게 된 거다. 넘어진 그 아줌마를. 야 완전 우발살인이라 이 소리요. 그냥 이 우발살인이라는 거예요. 강간 뭐 성적인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상상도 거예요.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행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의 행위는 그냥 나 사체 오욕으로 죄를 받겠다. 근데 나 살인은 강간살인 아니다. 나쁜 놈의 새끼. 6이랑 뭐 5욕은 너무 명백하니까 이건 지들도 뭐 얘기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 중에서 강간살인 그것만 아니고 우발살인으로 가려고. 일반 살인이고 일반 살인도 계획살인 아니고 우발살인이다. 이거 하려고 지금 이따우 주장을. 그건 이제 변호사 시나리오예요. 그죠. 이거 변호사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큰 거 강간살인이었냐 그냥 살인이었냐 이거 엄청 중요하지 이거는. 네. 그리고 또 우발이었냐. 아니면 거기에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이거 따져봐야지. 이거 봐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교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새끼 유인한 것 같은데? 안으로 집 안으로 끌어들인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판부도 그렇게 봤어요. 일단 송가 이놈의 주장은 수도 검침을 다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안으로 유인한 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서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지. 수도 계량기 뚜껑 교체해 주세요. 보일러 수도꼭지 봐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이 송가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자폐 증상이 있다는 거는 좀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이제 송가 이놈이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울증이랑 대인기피증이 좀 심했어요. 또라이인 건 사실이네. 네, 그 마탱이가 가가지고 2006년부터 외출을 거의 안 했대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네, 그래서 가족들이랑도 안 만나고 지 혼자 그냥 집 안에서만 밖으로 혼자 사는 안 새끼 나가고. 혼자 그냥. 맞아요. 그래서 그랬죠. 히키코모리에다가 그러면 피해자랑 면식이 있었느냐? 전혀 모르는 사이였단 모르는 말이에요. 사이.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 범행 당일에 처음 본 피해자랑 지가 스스로 먼저 얘기하자고. 대화하고 싶다고? 지금 지가 가족들도 안 만나고 나는 세상이랑 단절돼갖고 대인기피증 걸려갖고 혼자 조용히 있는 새끼가 무슨 처음 본 사람한테 지가 먼저 대화하자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러자고 끌어들이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인까지 했잖아. 예, 이거는 이 일반 상식에 완전 반하는 행위인 거죠. 목적이 있는 거지. 목적이 있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백보 양보 해가지고 이놈 주장처럼 이 돌아가신 분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전화하려고. 뭐 했다고 쳐요. 백보 양보해서. 그런데 그럼 대화할 생각이었다고도 그랬다고도 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들였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훅 잡아당기냐고. 얘는 훅 잡아당기니까 그것 때문에 아줌마가 넘어지면서 막 소리 지르길래 자기가 당황해갖고 죽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막 강제로 억지로 잡아당겨갖고 끌어들이냐고요, 욕실로. 신고하면 어때? 그리고 신고하면 어때? 그죠? 그게 사람을 그 목을 졸라서 죽일 동기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아예 택도 없는 소리야. 이게 놀라면은 아줌마 왜 이래요? 뭐 왜 나 이상한 사람 아닌데 하면서 뭐 전화기를 치거나 뭐 욕을 하거나 화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뚜껑이 깨지고 수도꼭지가 고장 났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 아니에요. 아니면 더더군다나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면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100%. 그렇죠.
이걸 굳이 그 손볼 필요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이거는 모종의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100% 목적, 성적 예. 목적. 유인하려고 한 거다. 이거 신고하는 줄 알고 착각해갖고 우발적으로 죽인 거라 볼 수가 없다. 말도 안 되지. 그런 거고 일단 또 부검했잖아요. 그렇지. 그랬더니 부검하면 상처 같은 게 다 나올 다 거니까. 나오죠.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의 신체 여러 곳에서 반항은 있어요? 있어요. 이 보면은 오른쪽 왼쪽 손목, 그다음에 손등, 왼쪽 손등, 오른쪽 팔꿈치, 왼쪽 종아리, 그다음에 오른쪽 종아리 안쪽, 등, 뭐 왼쪽 어깨뼈 이런 데에서 막 피하 출혈이 발견돼요. 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새끼 막 이렇게 누르고 막 잡고 막 후당탕 굴는 거야.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맞아요. 이 죽일 놈의 새끼. 그러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이야. 이게 억압하고 그럼 억압 과정에서 이제 저항하니까 살해한 거예요. 맞아요. 예. 아주 죽일 놈의 새끼고. 진짜 나쁜 놈이죠. 물론 이 사망하신 분의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강간의 시도가 있었을 때 피해자의 몸에서 좀 빈번하게 발견되는 상흔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음부 부위라든지 이런 사타구니, 뭐 허벅지 위쪽 안쪽 뭐 이런데 조금 손상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위 손상은 없었지만 이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놈이 막 제압을 해갖고 성폭행을 하려다가 성폭행까지는 못하고 그 살인을 먼저 이제 저지른 걸로 보는 게 맞죠. 이제 강간의 전형적인 손상 부위를 이제 음부 뭐 사타구니 이쪽 예. 허벅지 안쪽을 따지는 거는 예. 이미 제압이 돼서 벗겨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전 단계 억압하고 누르는 단계면 이 상황이 맞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근데 그것도 명백히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런 당연하죠.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면 강간 살인이죠. 그러면. 이건 피해자의 어떤 상흔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놈이 강간을 하려다가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죽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타당하죠. 아, 이 새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강간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강간살인이죠. 이거는 강간살인죄가 맞다. 이제 이렇게 본 거고요. 이제 이 오늘 사건의 이제 좀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범행 동기. 예. 제가 아까 조사 과정에서 이 송가 이놈의 엽기적인 행태가 속속이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구역질날. 참 이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놈이 피해자분한테 비정상적인 의도를 가지고 강간 살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인 거예요. 뭐냐면 비정상적인 의도. 예, 이제 뭐냐면 이 송가 이놈은 학창 시절부터 사회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뭐가 달라졌겠어요. 달라지지 않지. 사회생활 제대로 안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게임, TV, 야동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내도록 그냥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송가 이놈이 야동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르가 중요해. 장르가 중요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동 성폭행범들도 맞아요. 그 아동성에 관련된 그런 야한 동영상들 많이 막 갖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 송가가 평소에 선호하던 야동이요.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야동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상한 내용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성인 남녀가 이렇게 뭐 성관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꼭 강간당하는 내용. 나쁜 놈의 새끼. 여자가 막 싫다 그러는데 남자가 강제로 막 하는 그런 내용을 선호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불어서 그 강간을 당하는 그 여성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나이대가 중년 여성. 이건 딱 그냥 부합되네. 이거 뭐 완전 이 사건하고 부합되네. 그렇죠. 예. 이런 내용, 그러니까 중년 여성이 막 강간당하고 싫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런 내용의 야동이랑 사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많이 보고. 이 새끼 아주 그냥 딱 부합되는 거. 예.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더 충격적인 건 이게 2013년도 사건이었잖아요. 5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3월부터요. 2달 전이네. 2달 정도 전인데 이제 야동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럼 뭘 봐? 더 심한 거. 왜 이제 우리 그 인터넷상에 이런 저는 이런 거 좀 규제 좀 지금 제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때 이제 그 살인을 주제로 하는 동영상 있죠. 스너프. 예, 그 실제 뭐 그런 장면들 이렇게 다크웹에 막 이렇게 유포되고
그거에 빠져들어요 이놈이. 아, 이 새끼. 살인하는 살인하는 거. 살인하는 동영상. 스너프 무비. 예. 이게 물론 이거 한때 이거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 맞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아주 현실처럼 뭐 진짜처럼 이렇게 연출한 영상도 있을 거고 아니, 연출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개 중에는 뭐 정말 진짜 영상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시청각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진짜로 그런 살인 네.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영상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런 영상에 이놈이 빠져들어요. 이게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네. 그렇죠. 그러면서 3월 29일이었어요. 3월 29일에는 이 살인 동영상을 불법으로 엄청 많이 다운받아서 봐요. 그리고 4월 4일, 4월 14일, 4월 30일, 5월 3일, 5월 7일. 5월 7일은 심지어 범행 이틀 전이죠. 그러네. 5월 9일이 일어났어요. 예. 요때는 강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고문을 당해가지고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여성의 사진을 108장을 다운받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거 보고 지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5월 9일 이제 사건이 난 건 한 오후 5시 만 10분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제 5월 8일에서 5월 9일 넘어가는 그 새벽 있죠. 5월 9일 이제 범행 당일인 다만 이제 이 피해자분이 방문하기 전이네, 전. 꼭두 새벽에는 인터넷으로 뭘 검색했냐면 살인 도구, 아이고야. 현장 검증, 연쇄 살인범 누구누구 뭐 유영철, 강호순 이런 놈들. 야,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자극이 극대화된 상태였네. 네, 맞아요. 그때 들어가신 거네. 맞아요. 그날. 그날. 하필. 극도의 충동성이 막 예. 포화 상태 막 몰려 있을 때. 맞아요. 아주 그 욕구가 그 살인이나 강간에 대한 막 욕구가 극도로 올라가져 있는 그런 그 충동적인 상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아, 참. 그러면 이거 뭐 똑 떨어지는 강간 강간살인이죠. 이거 뭐 빼박. 빼도 박도 못하죠. 이런 정도 얘기면. 뭐 얘기 끝났네 뭐. 변호사 아무리 댕댕거려 봐야 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어요. 아이씨, 열받아 이거. 자, 요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일단 열받죠. 이 새끼는 뭐 하여튼 뭐 또 정신 그거지 뭐. 맞아요. 일단 재판부도 근데 교수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놈 지능범이네. 그 유류품 처리할 때 그러면. 아주 지능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이놈이 무슨 정신 이상이 있어. 그렇지.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재판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록 피고인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성적인 욕망이나 만족을 위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목졸라 살해한 후 변태적인 방법으로 오욕하고 유기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평소 남달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오던 피해자가 전 지구보다도 무겁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단란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던 한 가정의 평화도 무참히 파괴됐으며 그렇지. 피해자의 남편은 용의자로 경찰 수사까지 받기도 하는 등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맞아. 이때 남편도 당연히 이거 그렇죠. 집중조사 받았을 거라고. 받았죠.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제 특히 또 재판부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사건은 전국에서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 그러니까 이제 살인, 강도, 성폭행, 절도, 폭력 이 5대 강력범죄의 발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자 의성은 그렇지 범죄 없는 말일 거예요 거의.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그 국회 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이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6개 시군구별 범죄 및 치안 환경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에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요 당시에 요 당시에는 의성군이 41.4건으로 가장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범죄 없는 마을이다시피 하다. 예, 가장 높은 건수는 뭐 참고로 대구 중구였다고 하는데 그때 대구 중구가 한 400건 넘어요. 431.1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정도 낮은 거죠, 의성군이. 이렇게 낮은 지역이자 고령 인구 중심의 농촌으로서 사회적 유대 관계가 긴밀한 의성군 지역 주민한테도 그렇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초래했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위로할 만한 적극적인 노력도 안 했고, 개전의 정도 크게 안 보인다. 피해자 유가족이 물론 직장 동료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지역 주민들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20년이다. 이제 여기에서 늘 나오는 거 다만. 이 다만 소리 듣기 싫어. 판결문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니, 살인해서 초범 따지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이거. 맞아, 이 초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인은 뭐 재범 3범 있어야 되나? 살인이. 그러니까요. 이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한다. 그러니까 이 이놈은 쉽게 얘기하자면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죠. 예, 그리고 20년 주고 부착명령 그 전자발찌요. 네. 이것도 기각해 버렸거든요. 재범 위험성 없다고 본 거지. 예. 그러면 이 송가 이놈의 정신 상태가 어떠냔 진짜 말이에요. 이놈이 그 참작할 만큼 정신 상태가 그런가? 그러니까 볼까요?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참고로 우리 구독자님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감경해 준다. 이거는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 관련돼 가지고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 형법에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떻게 보는지.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심신장애에 대한 규정이요. 제10조는 심신장애인이라는 규정이고요. 10조의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근데 책임성 조각사유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마탱이가 간 놈이라 이게 지가 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도 완전히 정신질환이니까 그런 놈한테는 책임을 못 준다. 물을 수가 없으니까 없다. 책임성 조각사유라고 하면서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가요. 사실은 그런 놈에 의해서 또 내 가족이 당해서 죽어도 분하고 원통한 건 사실이지만 맛간 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병자가 사람 죽이고 무슨 짓을 하는 거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도 이직도 막 못하는 정도의 고의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정도면 벌을 안 준다. 그게 이제 심신 상실에 관한 상실 그죠. 그다음에 심신 장애로 인해서 그런 전항의 능력, 그러니까 즉 사물 변별 능력이라든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 심신 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10조의 2항이 이제 감경 사유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망은 이제 이거 굉장히 원인자 교수님 많이 들어보셨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음주운전 같은 거. 음주폭행 같은 거.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말씀하셨잖아요. 지가 술 먹어갖고 그 음주 상태 만든 그런 자는 적용 안 하죠. 심신미약 감경 안 해준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규정에 있는 거고 우리 형법에. 그럼 판례는 뭐라고 보느냐? 요거 이제 2013년도여가지고 교수님. 요즘 같으면 감경 안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는. 요 근래에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법원 2005년 선고가 있었거든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인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와 같은 장애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이 심리학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이상 행동, 이상 상태를 교수님 정신병적 측면이랑 신경증적인 측면으로 이제 좀 나누어요. 신경. 예. 그럼 이를테면 정말로 조현병이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환청 듣고 한시 듣고 막 보고 그러는 거. 심신 상실이지. 그거는 이제 정신병적인 특징인 거고 예를 들면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정도, 물론 우울증도 굉장히 심하면 인지적 저하가 오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울증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신경증적인 범주에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신적인 장애 이외에 심리적인 요소로서 이런 그 정신적인 장애가 이제 생겨갖고 사물 변별 능력이라든지 행위 통제 능력이 이제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심해서 그게 막 인지적인 어떤 능력을 완전 저하시키는 수준에 이르러서 정신장애하고 거의 동일한 비슷한 수준으로 그 정도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정신장애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범행 당시에 그렇죠. 사물 변별 능력이라든지 행위 통제 능력이 있다면 이건 심신장애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판례거든요. 자,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가 예를 들면 이때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조현병이죠. 조현병과 같은 고정적인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이런 의식 상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일지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범행의 어떤 충동이라든지 억제력이 이제 상실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이랑 연관돼서 나오는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심신미약으로 봐줘야 된다. 이게 겉으로 아무리 좀 멀쩡해 보여도 이게 우리가 조현병 환자도 딱 보자마자 몰라요. 몰라요? 조금 얘기해보고 이렇게 했다 좀 갔는데. 이렇게 아는 거지. 자, 그런데 요게 2005년 대법원 판례죠? 예, 2005년 대법원 판례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래에는 입장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근래는 많이 바뀌었어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예, 이거 제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2025년 작년이죠. 작년 판례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사안에서 얘는 심신미약이다. 이 변호인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검사 측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었거든요. 요때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런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은 얘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굉장히 중증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보이기는 해. 한다. 그러나 우리 아까 봤던 제 10조 2항 심신미약. 심신미약 강경은 임의적 강경 사유다. 그러니까 그렇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필수적 강경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범죄 사건 저지른 거 쭉 전체를 살펴보면 얘는 이거 감경해줄 필요가 없어. 얘가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얘 굳이 감경 안 해줄래. 이거 반드시 강경해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얘 감경 안 해준 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보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이제 변화가 거듭된 거예요. 이거 설명 잘 해주셨어요. 2005년 아까 그 2005년 판례 얘기했잖아요. 그쯤에 그 형법에서 그 재판에서 실무상 적용하던 거는 정신질환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었으면 완전히 정신을 잃으면 심신상실로 처벌을 못하지만 심신미약 정도는 그냥 무작정 감경해 주는 거를 그냥 필수적 감경 사유로 봤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꼭 감경을 해줬어 그때는. 그런데 2025년 그 이후 넘어오면서부터는 필수적 감경 사유 아니라는 거야. 심신미약 마저 제가 약간 저 정신 상태가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지기는 해. 그러나 그놈이 요번 범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 동기라든지 그 범행 후에 걔가 취한 태도 증거를 감춘 어떤 행동 이런 거를 쭉 종합해서 보면 얘 감형 안 해도 이거 심신미약인 건 맞는데 이 새끼를 꼭 감경해 줄 필요는 없어. 그거예요. 판사가 야 필수적으로 할 필요 없어. 안 해줘.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너 심신미약이라고 쳐도 안 해줄 거야? 안 해줘 임마. 요즘 추세가 이거예요. 사실 이 송가 이놈도 요즘이었다면 아까 그 처리하는 거 봐요. 그러면 20년 아니에요 이건. 얘 유인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맞아요. 그 막 부셔갖고 음식물 쓰레기 다 유류하고 이런 맞아요. 거 보면은 이런 지금 저 공 박사님이 2025년 판례 소개한 거에다가 이 새끼를 빗대서 대입하면 맞추면 20년짜리가 아니에요. 그럼요. 감경 안 해줘. 감경 안 해주죠.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고. 아니, 도대체 이 새끼는 뭐 어떤 새끼이고 도대체 어떤 새끼길래 이 세상에 이거 사람이야 이거? 그죠. 한번 볼게요. 이제 이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송가 이놈은 어떤 놈이었냐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보자면요. 유년기부터 보자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체구가 왜소했대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돈 뺏기고 맞고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체구가 없고 왕따였죠. 혼자 집에서 이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더 심하죠. 사춘기인데 친구 사귀기 더 어렵죠. 이런 성향이면. 그래서 말을 거의 안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대인기피증 증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새끼가 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 대인기피증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아이고. 네, 99년 2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얘가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그러니까 뭐를 자기 혼자 계속 생각하는 똑같은 걸. 지가 꽂힌 거야. 계속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예,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통원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 약을 먹어요. 그 치료한 건 사실이에요. 치료를 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얘 불안을 느끼고 막 답답함을 느끼고 두통, 그다음에 뭐 의욕 상실, 우울감, 학교 거부, 대인관계 문제 있고 사회적 위축, 그다음에 부정적 사고, 안 좋은 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강박적 사고, 그다음에 강박적 행동. 행동도 계속 똑같은 거 계속 강박적으로 하는 거, 손톱 물어뜯고 그런 것도 다 이런 강박적 행동이에요. 환청. 그다음에 이인증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분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몇 개의 아이덴티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뭐 이런 건 거죠. 그다음에 망상,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상은 아니었던 새끼는 정상은 맞아요. 아닌 게 맞아요. 관리를 잘해야지 부모가. 씨. 그죠. 이제 청년기 그래갖고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는 군대 당연히 갔겠어요. 못 가지. 이건 예. 면제 받지. 예, 그래서 5급 신체 면제지. 등급 해가지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나름대로 한 1년간은요 교회에 다니고 이제 지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외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한다는 건 외부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따뜻하게 보듬어 줬을 그렇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나름대로 나 좀 괜찮아졌나?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그래서 약물 치료를 중단을 해요. 이게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증상이 나아졌다 싶었을 때 막 교회도 다니고 이럴 때 대학도 가거든요. 1학년 중퇴하기는 해요. 갖고 이제 대학교 중퇴한 다음에는 뭐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아동복지센터에서 승합차 운전기사. 어우 위험한. 위험하죠. 나름대로는 한 1년 정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도 해요. 이때 계속 약을 먹이면서 갔어야. 그러니까 이때 약을 먹였어야 되는데 지가 이제 좀 나아졌다 싶으니까 지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 말도 이제 얘가 막 엉망진창으로 안 듣는 수준이었겠죠. 그래도 먹였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재발됐겠지 이제. 재발됐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도부터는 이제 거의 또 밖으로 집에 처박혀요. 그렇게 된 거구만. 그리고 가족들이랑도 안 만나요. 그래갖고 지 혼자만 이제 사는 거고요. 이제 물론 부모님들이 좀 나름 노력을 또 하시기도 했어요. 이 송가가 상태가 악화가 되니까 이 송가 부모가 2008년 이제 8월 22일이었다고 하거든요. 병원에 이제 다시 가자. 너 안 된다. 상담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속이 되지는 못했고요. 이제 범행 시기 인근에 이 송가 이놈의 상태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요 범행 시기 인근에 얘 상태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제 안 좋음이 최고치에 다다랐던 게 악화됐구나. 예, 2012년 이제 겨울 무렵부터 얘가 그래도 집에 있어도 뭐 씻기라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2012년 겨울부터는 막 씻지도 않아. 머리가 막 난리가 나고 이런데 씻지도 않고 날씨가 막 이 지방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추운데 보일러도 안 틀어. 막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아닌 거예요, 삶을. 그래가지고 2013년 1월 8일에 병원 진료를 예약을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이놈이 안 간다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래 데려가야지. 그래서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해갖고 이때 치료를 또 못 받아요. 그리고 나서 2012년 3월부터 이제 지 혼자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안인득이하고 비슷한 케이스야 지금. 맞아요. 예. 약 먹던 거 중단하고 가족들이 이제 더 손 이상 쓰지 못하고. 앞발 들고 근데 그 무책임한 겁니다. 안 돼요. 예.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그 가족들이. 이렇게 범행이 이제 되잖아요.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이제 몰라 이제. 그러고 혼자 살게 냅둬 버리니까 냅둬 약 중단하고 혼자 살면서 사고 치는 거 이게. 맞아요. 예. 이렇게 된 안인득이하고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진주 사건. 그러니까 이 2012년 3월부터 지 혼자 살면서는 이제 뭐 했겠어요. 집에 처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방치한 거지. 여기 이때부터는 이제 가족들도 지쳐가지고 얘를 방치한 거예요. 놔둔 거죠. 진짜 그게 이런 살인 사건을. TV 보고 게임하고 야동 보고 이거 이 짓거리만 하고 24시간 이 짓거리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3월 말부터는 야동, 강간하는 야동, 그다음에 살인 영상. 장르를 선택해도 또 거지 같은 걸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 미친놈이죠. 참.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 주된 근거가 뭐냐면 여기도 얘기를 해요. 재판부도. 얘가 그 증거품 그렇게 엄청 치밀하잖아요, 처리한 거. 예.
그 증거인멸하고 이런 거가 치밀하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사체 오욕한 행위는 너무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으로서는 이게 좀 생각할 수 없는 범주고 얘가 이제 마탱이가 갔으니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유감해요. 그렇죠. 범행 수법 자체가 아주 악질적이고 거기 본 내용 그거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판사는 이해해주는 입장에서요. 그렇죠. 정상이 아니니까 저런 짓을 하지. 라고 이해하는 입장이잖아 이게. 이해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저 사람 죽여놓고 그 앞에서 자유행위하고 동영상 보고 자유행위하고 지 손에 묻은 정액을 그 살해된 여성의 그 질내에다가 삽입시킵니까? 미친놈이죠. 그건 완전히 이거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라는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네. 이거를 재판부는 거꾸로 해석을 해요. 이게 비정상적이니까 이게 또라이니까 이런 짓을 거다. 하지. 그건 자기 기준이야. 판사님 기준이라고.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승질나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쳐 죽여도 그러면 마땅치 않은 짓을 이거를 참작 사유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는 저 판결문 내용에 넣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 맞아. 이건 피해자 가족들한테 이중으로 고통 주는 판결문이에요. 맞아요.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지 이게 뭐예요. 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송가 이놈이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검찰 2회 조사에서 자기 범행을 자백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마음이 붕 뜬 상태에서 피해자를 잡으러 나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욕망이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 이 말이에요. 얘가 뭐 이런 거가 감경이 될 사유라고 머리를 써갖고 치밀하게 그렇게 아는 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범죄꾼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지가 한 말에서 지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더라. 이건 거고.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가 따로 있어요, 교수님. 그럴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법원에서 아무래도 이놈이 마탱이 간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정신감정 의뢰했겠죠. 직권으로 정신감정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했겠죠. 근데 이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이런 의견을 감정 의력을 피력을 하는데 피고인은 자폐적인 사고, 무의욕, 무감동, 사회적 위축 및 기능의 저하와 같은 정신병적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는 비교적 심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현실 검증력이 손상된 상태로서 범행 당시에도 사물 변별력 및 의사결정이 손상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감정 의견을 피력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야 당연히 이렇게 미약 상태라고. 그나마 심신상실아니라고 다행이네. 심신미약으로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판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쁜 짓 하면 감경 안 해줄 거야. 감경 안 해준다 이거죠. 예, 참 안타까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지. 임의적 감경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질나네. 참 너무 답답하고. 참고로 이 재범 위험성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했잖아요. 기각했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일단 뭐 주요 취지만 말씀드리자면 얘가 지금까지 범행 전력이 없다, 초범이다, 33세 미혼자로 어떤 형사 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 전 이것도 좀 열받더라고요. 송가가 이놈이 원래 성격은 온순한데 현재 지금 정신장애가 심해갖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뿐이지 이놈은 뭐 말도 하고 싶지 않네요. 예. 있기도 싫어. 예. 그리고 이것도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다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이 살인의 동기가 된 것도 얘가 정신병이 있고 야동 봐갖고 이게 막 그 욕구가 증폭돼가지고 그래서 한 거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요. 야동 보고 막 해가지고 이게 막 증폭되고 범죄성이 발현된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우리가? 아니 그러면 이놈이 나와갖고 야동을 안 보게 감시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20년 살고 나서 또 야동 보면 또 하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참작해 주실 거고. 참. 이 되지도 않은 소리야. 네. 그리고 이제 재범 위험성 척도 점수가 뭐 그렇게 높게 안 나왔다. 뭐 그랬고요.
이 정신과 의사도 진짜 정신 감정원 의사도 치료받으면 얘가 재범 위험성이 낮을 것이다. 물론 그건 그렇겠죠. 치료 받으면. 응, 치료를 안 받으면 얘가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얘는 어찌됐든 간에 이 건으로 장기간 수용이 될 건데 그 수용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거니까. 우리 세금으로 받으면 되니까. 응, 받을 거니까 괜찮아질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송가 이놈이 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철저하게 이제 단속을 하겠다고. 왜 뒤늦게 이제 뭐 살인 사건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방치했던 거 이제 좀 이제 미안해서 지금부터는 관리한대요? 네. 아니 뭐 20년 동안 맡겨놓으면 뭐 거기서 다 치료된다며. 나온다며. 네. 그럼 뭐 가족이 할 것도 별로 없을 텐데 뭘 그래요? 아니 가요 난 이거 진짜 열받죠. 예, 예. 이거는 피해자 입장을 봐야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피가 세상에 거꾸로. 진짜 이건 피가 나는 이거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직접 응징하고 싶어 이런 새끼들은. 그 진짜 이 심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적으로 그냥 직접 응징하고 싶은 놈이 이거. 내 아내 내 자식들의 어머니 훌륭하게 자식들 다 키우고 열심히 사는 것밖에 죄 없는 아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그 새끼가 20년 들어가 산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진짜. 철천지 원수를 같은 하늘 아래에 두고 어떻게 사냐고 이거 분해서.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그 유가족분들 정말 힘내십시오. 아유 정말 뭐 어떻게 할 말이 위로를 위로도 못 하겠네. 못 진짜 그래요 진짜. 이 새끼 항소했죠? 항소했죠. 아니, 이런 것도 항소한다고. 항소했어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강간의 고의로 살해한 거 아니다. 강간살인 아니다. 그거 물고 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심신미약하고. 그리고 더 열받는 거는 심신미약 인정해줬잖아요 1심에서. 근데 양형이 과하다. 20년이 사람 죽여놓고 과하다. 이른 짓거리를 해놓고 20년 받아놓고 양형이 과하다. 검사 측에서는 이거 심신미약 인정 안 할 거예요. 이 뒤에 수법을 봐봐요. 그러니까요. 아예 대상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인해가지고 걸려라. 지금 막 이만큼 상태에서 근데 딱 들어왔고 옳지 딱 걸렸다. 이거 처음부터까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런 악랄한 범죄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주고 저는 이거 정말 이해 안 가요. 이거 맞아요. 검찰 측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심신미약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그리고 심신미약 인정했다고 쳐도 형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20년이 뭐예요 20년이. 예. 그리고 얘는 재범 위험성도 높아갖고 전자발찌도 채워야 된다. 맞아요. 검사가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네. 이거 다 했는데 뭐 2심에서는 양측 다 기각. 그냥 그대로 20년 확정. 예. 확정. 이 새끼 이거 견화 받겠는데 이거. 이 13년인 2013년이니까 2033년 조만간 견화 나오겠네요. 이거 나오면 이 새끼 관리 잘해야 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살인자 하나 또 나오는 거 이거. 이놈이 교수님 나이도 50대 조금 뭐 초중 중도 안 되겠다. 50대 초반. 일찍 견화 와서 이 새끼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교수님 자료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얘가 아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치료감호요. 치료감호. 했죠. 그런 하겠죠. 거를 청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까지 결과를 제가 어떻게 자료를 일정 기간에 했을 거예요. 했을 것 같기도 하죠. 일정 기간 했을 거예요.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같은 데서 할 거예요. 이거 속상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이 사건 하는데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났던 사건 중에서 굉장히 그 사건이 주는 충격이 사회 일각에 엄청 컸어요. 좀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돌아가신 분 그 성함이 거의 다 알아요. 이 맞아요. 사건 아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 어떤 또라이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건인데 오늘 우리 홍 박사님이 요 새끼 관련돼 가지고 아주 깊숙이 조사에 와가지고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찾으면서 짜증 났겠네. 뭐 진짜 진짜 이런 그리고 제가 너무 통탄스러운 게 근래였으면 그러면 20년 안 돼. 아니죠. 적어도 30년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정말요. 그 정도 돼서 나와야지 이게 맞거든 다 와도. 그러니까요. 치료하고. 이 새끼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새끼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놈이 진짜 제대로 이 고통받는 거는요. 지가 정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물론 제정신 아니라고 판단도 안 해.
정말 그 대가리 속에 건전한 사고가 자리 잡혀갖고 예. 지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천인공노할 죄를 졌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맞아요. 고통받는 게 그게 이 새끼가 그 처벌이에요. 처벌받는 겁니다. 예. 진심으로. 맞아요. 예, 오늘 좀 그러네요. 의성 수도 검침원 여성 살인 사건. 예. 예, 우리 홍 박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부제는 잘못된 성관념과 정신 이상 분석이다 해가지고 예. 오늘 우리 그 홍 박사님이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 좀 보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그냥 화내시고 예. 또 이거 딱 넘어가면서 잊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